번 더 하겠습니다. 정청래 하면 여러분 찌그럽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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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최민희! 이성윤! 이성윤!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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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더위를 뚫고 오신 정청래 후보님 모시고 큰 박수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방금 대구에서 왔는데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잡았더라고요. 대구 지하철역 지하 벙커. 근데 찾아오기 힘든 곳. 사람들이 그래서 알적직, 나도 알적직 이러면서 거의 암호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하 벙커에 갔더니 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대구를 가보니까 독립운동 할 때처럼 이렇게 막 암호되면서 문 열고 똑똑하면 암호를 대라 알점찍 알았다 알점찍 그래서 문 열어주고 막 이거 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대전 보문고등학교 네. 제가 큰형님 댁에서 보문고등학교 학교를 다녔는데 동명중학교 뒤쪽에서 살았어요. 속교동. 그래서 거기서 가방을 들고 부사동 사거리로 쭉 오면 신일 여산 여학생들이 학교를 쭉 이렇게 올라오고 저는 그 가운데로 반대로 그 여학생 사이로 부사동에서 26번 버스를 타고 대전시청 충남도청 지나서 대전역 지나서 좌회전해서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이렇게 다녔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좋네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면 환영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정부 뿌리를 다졌던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제가 있는 마포 지역구가 있는 동교동에서 지금도 그 정신과 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QR코드 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했었죠? 인터넷 덕분입니다. 그 인터넷은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역 선진국으로서 코로나 때 우리가 덜 죽고
그리고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20, 30년을 내다본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력, 인터넷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손녀딸이 미국에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아빠 나 한국 사람에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인 친구들이 얘만 보면 한국 원어 발음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걸 해보라고 그러대요. 계속 자기들은 발음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발음을 네가 해보라고. 백인 친구들이 그러면 나가서 항상 했답니다. 저는 팝송, 홍콩 영화,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선진 국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BTS의 노래를 미국 청소년들이 들으면서 보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 때 지원을 한데 간섭을 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그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은 우수하고 훌륭하다. 그들이 마음껏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위질하지 마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두세 배 늘리고 가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영화가 쉬리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의 BTS가 있는 겁니다. 한류란 말은 김대중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인 김한길 장관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백범 기부가 꿈꿨던 문화 강국의 꿈도 따지고 보면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따라온 길 따라 저도 갈 테니 여러분도 다 주시겠습니까? 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는 봄인 줄 몰랐습니다. 꽃이 지고 나니까 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가치를 몰랐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다가 공만 안 맞아도 다 노무현 탓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욕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가 됐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노무현의 가치를 새로 발견합니다. 광주에서 홍이면 대구에서도 홍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그게 맞았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국토 균형 발전. 세종에 가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맞았어. 나주에 가보니까 나주에 혁신도시가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나서야 노무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넘어서고 외환 보유고가 최고를 기록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국방비 지출도 가장 많이 했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 5년 때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항상 발표하는 기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때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240개 국가 중에서 11등을 기록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 5년 전 때였습니다.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 방 들리면 경제가 막 흔들립니다. 나라도 흔들립니다. 대통령이 제일 잘해야 할 것은 남북한 평화 관리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성 경제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왜냐? 수출을 한다는 것은, 수출 국가라는 것은 누가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사주려면 그 나라를 욕해야 되겠어요? 칭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나토 가가지고 중국을 막 욕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물건 사주겠습니까? 멍청한 짓이었어요.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100개를 수출하면 중국에 25개, 홍콩에 7, 8개, 그래서 100개 중에 33개, 3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거, 일본에 수출하는 거를 더해도 2배를 중국에 더 수출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군사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미국 관계, 북미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평양에 가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라도 경기장 15만 명이 모인 북한의 주민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명령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감동적인 연설 기억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여기서 새로운 북미 관계란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 다정스럽게 도보다리를 걷던 그 장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열어제쳤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제친 그 길을 따라 저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2006-7년도에 만나서 20년 동안 동지적 관계였고 12.3 비상계엄 그날 밤 우리는 목숨 걸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 국회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입니다. 집에서 YTN 긴급 속보를 보다가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로 똑같이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에이, 그 딥페이크예요. 똑같았습니까? 그러자마자 우리 집사람도 뭐 비상계엄이라는데 대표님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화를 잘 안 받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즉각 받더라고요. 지금 바로 의원들 빨리 소집해서 국회로 오라고 하세요. 저도 국회로 갑니다.
끊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당장을 넘은 시간을 저는 몰라요. 우리 보좌관이 그럽니다. 10시 48분에 당장 넘었어요. 우리 보좌관이. 아니 뭐 어떻게 알아?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통화는 기억이 없어. 집에서 국회까지 빠른 속도로 가면 15분 안팎 정도 걸려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탄 게요. 그리고 유턴 빨리 유턴해. 그리고 국회 뒷문으로 당장을 그래서 넘은 기억. 그 중간에 제가 6번을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 6번 통화한 한 통도 기억이 안 나. 제가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큰형님 와 계시고 둘째형님 와 계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 소리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총명하다. 우리 큰형님. 저희 정리에 기억이 없습니다. 6통을 했다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한 공포감.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렸는데 국회 국무노동장 쪽에서 한 속도로 뛰어서 소통관 쪽에서 다 갔어요. 자회전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 본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스듬한 경사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국회 담장부터 소통관 앞까지 가는 시간 동안 사람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88년 대학교 4학년 때 안기부에 끌려갔습니다. 을지로 어느 이름 모를 호텔, 지금도 어느 호텔인지 모릅니다. 양탄자가 깔려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수돗물을 칵 틀어놓은 상태에서 물고문 당할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옷이 다 벗겨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4시간 동안 고문 강했던 그런 신동을 났습니다. 그 4시간 동안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고문 폭행을 당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3가지였습니다.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아프다고 울지 않기, 때리려면 또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와서 방 가운데 앉아있기. 이 3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를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들을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억,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고, 제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파면 국회 측 소집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관에서 오른쪽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경군이 먼저 와 있을 텐데 뭐 돌아설 때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발전을 딱 했는데 다행히 경군이 안 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대선 때 페이스북에 곁에서 본 이재명 시리즈를 여러 차례 썼는데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제목이 곁에서 본 이재명은 똑똑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시대에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분간 잘 들으시면 돈을 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어느 주식 사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앞으로 상황을 보면 어느 주식을 살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돈도 벌게 해주니까 저 찍어드렸지 뭐. 지금은 AI 혁명 시대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하정우 AI 수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AI 3대 강국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등이냐? AI. 그랬더니 대표님 확실히 미국 1등, 중국 2등, 한국, 캐나다, 독일, 인도 등이 3등을 놓고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AI 전문가 박태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지금 몇 등 합니까? 했더니 그동안 6개월 동안 확실하게 따돌려서 부동의 3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중국, 한국.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5단계 케이크를 얘기해요. 케이크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쓰잖아요. 1단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기반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 3등. 그리고 반도체 생산 능력 그리고 AI 모델 챗 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걸 능가하게 나온다. 독파워. 이거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전기. 이 반도체 분야를 지으려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물과 전기입니다. 그런 인프라가 대한민국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국가, 군의 부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대한민국이 확실히 3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2등을 따라가려고 지금 계속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은 제가 전기 국가, 플랫폼 수출 국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거 처음 들어보죠? 오늘 잡으셨어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기 국가, 플랫폼 수출 국가, 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어요. 뭐냐? 이런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 5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모두 세트로 그냥 다 가서 지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수도만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기도 놓고 뭐도 놓고,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에 50만 명이 살 수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물도 있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뭐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다 해. 거기에 수만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세트로 지어주는 것처럼 AI에 관련된 그런 것을 우리가 세트로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장착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기 국가 플랫폼 수출 국가라는 거예요. 이거 능력이 대한민국밖에 없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수출해서 얼마나 돈을 받아와서 벌고 이런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버는 겁니다. 박수 안 쳐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갖췄는데 이것저것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송전탑 있죠? 송전탑이 전기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선을 다 바꿔야 돼요. 왜? 전기 송전 능력을 앞으로 개선해야 돼요. 2배. 그러면 전기선 있잖아요.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계산이 나옵니다. 전기선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전기 국가 플랫폼 수출하려면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지? 이건 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 불가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게요.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90조. 290조. 그런데 올 한 해만 벌어들인 돈이 300조. 선생님, 감동이 없어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더 못 벌어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290조. 올 한 해만 벌어들인 돈이 300조. 올해 4월, 5월, 6월 석 달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07조입니다. 이 107조,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삼성전자 107조는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바로 밑에서 따라가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국가 예산이 800조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800조만 걷어야 되겠죠? 내년에 900조가 거칩니다. 다 쓰고 100조가 남아요. 오마이갓! 그런데 내후년에는 100조가 세금이 더 거칠지 200조가 더 거칠지 300조가 더 거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SK 핵심 실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니까. SK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광주에 서남권 클러스터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입니다.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지금 반도체가요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량을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개 주문이 들어오면 100개밖에 못 만들어서 그런데요 지금. 근데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이런 상태가 모른답니다. 그냥 물었어요. 반도체가 AI 시대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요? 깊어요. 휘발유 자동차에 반도체 칩이 1000개가 필요한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3000개가 필요하다. AI 시대는 자율로 뭘 막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촘촘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단연 어떠니?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라고 들어봤죠? 네. 우리 충청도에는 말짝 황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말짝 황이 아니라 지금은 젠슨 황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만났어요, 미국 가서. 그러니까 GP도 이거 막 한국에 그냥 막 공급하잖아요. 뭐라고 좀 알아요. 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만 하면 우리가 보자마자 말을 못하게 해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문량을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에서 어떻게 했어요? 과감한 투자. 여러분 1조 이자 투자하는 거 들어봤는데 야 공장 하나인데 200조. 광주에 200조 반도체 공장 4개 짓겠다고 800조.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한민국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요, 이 800조도 떡값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AI 관련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계산해 놓은 돈이 언론에는 4,700조, 4,800조, 5,000조 막 이래요. 1조, 2조만 듣다가 우리가 800조 그러니까 입을 벌렸어요.
여러분 입을 더 벌려야 돼요. 4천조!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도체를 그만큼 주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생각 똑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망을 막 깔았어. 아니 왜 우리 동네 이렇게 파고 난리요? 다 깔아야 돼. 전기혁명 때도 그래요. 다 전봇대 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I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깔아야 돼. 그래서 인터넷 시대와 인터넷 이전 시대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AI 혁명 시대는 AI 이전과 이후가 인터넷 혁명 시대의 100배 변화가 큰 거예요. 앞으로요.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 오래 사셔서 이거 꼭 보고 하여튼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물하고 전기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피지컬 AI가 뭐냐? 제가요 한 2, 3주 됐나?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요 저처럼 잘생긴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하고 춤을 춥니다. 음악에 맞춰서 둘이 춤을 추는데 그 여자가 나처럼 잘생긴 남자를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그 남자가 보통 그 여자한테 이렇게 착합니다. 야 진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남 선녀 한 쌍의 바퀴벌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AI, 피지컬 AI였습니다. 머릿결을 흩날리고 그 있잖아요. 이 웃으면 눈주름 생기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피지컬 AI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AI 시대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전문적으로 돼갑니다. 버스 요금 자동화로 버스 안내양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잘 듣고 적으세요. 첫째, 이 남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100조가 남아요. 당장 내년부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사회적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태웅 의장이 둘이 앉아요. 둘이 합의한 게 있어요. 이 남는 돈. 첫 번째는 2030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2030을 위해서 씁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양육, 결혼 이런 데 필요한 것으로 쓰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0.7입니다. 프랑스가 1.7입니다. 프랑스가 0.7이었다가 지금 1.7로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돈이 250조 원이에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방식 하지 말고 프랑스가 성공한 예로 하자. 프랑스가 그럼 0.7명에서 1.7명을 왜 올라갔냐? 간단한 정책이었습니다. 애가면 돈 줬어요. 현금 지급. 그래서 우리도 30만 명을 낳고 있는데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막아야 되죠. 그래서 애가 가면 1억. 그러면 30조. 30만 명 나가니까 1억 주면 둘째를 낳았어. 애국자에 2억. 그러면 30만 명을 낳는데 둘째를 낳아요. 그럼 40만 명이 될 수 있잖아요. 10만 명 들면 되잖아요. 그럼 2억을 줘요. 20조에 됩니다. 10만 명에게 2억을 줘요. 그럼 20조. 그래봤자 50조밖에 안 돼요. 50조가 남네. 어르신 65세 기초노령금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으로 인상! 애 대학을 그런데 대학 갈 돈이 없네.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 다 공짜. 국가가 잘해주죠. 신고!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똑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것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윤석열 감옥에 가 있기 정말 잘했어요.
윤석열이 있었으면 이거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합니다. 제가 대화를 깊은 대화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 깊은 대화를 제가 4, 5년 동안 제일 많이 했어요. 진짜 똑똑합니다. 이게 오는 걸 딱 알고 그리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교역량 국제 무역 수지가 5등, 6등 했었습니다. 우리 뒤에 이태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태리를 앞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보다 못 살지만 그래도 문화 유적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라고. 앞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갈 때도 우리보다 못 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서도 굿모닝 나이스 미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이제 우리말을 써야 돼. 아니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배우겠지 알아듣겠지 우리 이제 한국말만 쓰자고. 땡큐 이런 말 쓰지 마요. 감사해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대전 충청도 분들 사투리 쓰면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충청도 사투리 배우러 올 거예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알았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옵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핀란드를 갔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실제로 조언이 왔어요. 아이 코리안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영어를 묻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리얼리? 그래서 진짜란 게 그런데 사진 찍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더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제 영어 못한다고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까? 걱정 붙들으면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저는요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했어? 라고 물으시면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올라갔어요. 앞으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이재명 정부를 그 유튜버들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라는 것은 민주정부 5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시즌2를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은 그러기 위해서 총선을 이겨야 되고 대선을 이겨야 된다는 말은 그냥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한 명 더 만들자는 말도 맞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다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그것으로 제가 방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장을 못 잡는다는 것은 잘못습니다. 방장을 자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대한민국을 김대중의 바톤을 노무현의 바톤을 문재인이 바톤을 이재명이 이어받아서 달렸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바톤을 누가 또 이어받아서 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중에서 누구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할 만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 갈갈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이걸 모아야 돼. 일단 우리부터 단결해야 돼. 단합해야 돼. 그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 20년. 팔 따라가고 나가가지고 집 나가서 있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팔 따라가면 안 됩니다.
탈당 절대하는 당신이 탈당했잖아요. 이런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까지 컷오프됐어도 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세단 만들어서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 뽑아달라고 그렇게 애가타도록 지원 유세했던 정청래가 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번 울산 선거에서 연대하면 울산은 승리했고 분열해서 황태는 패배했어. 답은 나와 있어. 조국혁 신당과 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진보당과 기본소수당 사회민주당 등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혁 신당 막 욕하고 이런 사람하고 조국혁 신당이 통합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악수를 하는데 너 무릎 꿇고 악수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이 없다고 그 사람이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요? 그런데 통합하고 합당하려는데 니네는 흡수 합당이야. 우리가 먹을 거야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말하는 품새가 왜 그래요? 어차피 큰 당, 작은 당이 있으면 나중에 거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당하고 통합하자면서 흡수합당 했다 그러면 너 풀어. 네가 꼴찌 전에 내가 압수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배워야 돼. 야, 내가 조금 이렇게 무릎을 꿇을게. 네가 좀 맞대셔서 압수하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어머니 그 영감님 계셔요? 예. 아니 둘이 연애할 때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고 야, 너 일단 나 만나면 우리 집으로 와. 그럼 누가 가요? 최소한 중간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저 홍명산가 그쪽에서 만나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부사동이라고. 너 부사동 앞에 그 제과점 앞으로 와. 안 와요. 그러면 서로 자존심을 살려주고 서로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국혁 씨는 지금부터 욕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민주당 당밖의 범민주 진보 세력과 통합할 수 있는 그래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시간 없어요. 그리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우리는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패배했어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쓰러지게 돼 있는데 저는 정치인하면서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를 저러 가듯이 얘기합니다. 당대표한테 한 게 뭐 있냐? 사람 앞에 놓고요. 너 한 게 뭐 있어 그러면 나 이거 말하기 좀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오늘 말할게요. 검찰에 대해 어려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추석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했는데 지켰습니다. 중수청법, 공수청법 어려웠습니다.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정청 조율을 했어요. 저희 의원회관 제 방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당원들이 만족한 공수청법, 중수청법을 만들었어요.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언 수십 년도 못했던 거 했고요. 법외공지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 해치웠고요. 그리고 재판소원되는 법원 전체가 반대했지만 그것도 해치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강심장, 정청래 대표의 멘탈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대요. 정청래 의원은 어쩌면 그렇게 맡겨주는 데는 잘하네. 법사위원장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수계 파면할 때는 국회 측 소추위원회 헌법재판소 가서 앉아있는데 윤석열 보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말 안 하고 침묵하면서 멍하게 앉아있더래. 야,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헌법재판소 가서 앉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더래. 어떻게 참았지? 그러더니 당대표 할 때는 자기를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못 잡아먹게 공격하고 찌르고 때리고 하는데도 그대로 막고 묵묵히 참고 있더래.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그 정 대표가 불교 고등학교 고문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스님은 아니잖아. 아니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오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1년간 지켜본 사람이 조승래 사무총장입니다. 제가요 당대표가 되고 나서 누구를 사무총장 시킬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선 이상 명단을 쭉 봤어요. 아무리 봐도 조승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조승래만 가다가 볼펜으로 딱 하다가 딱 거기만 걸려요. 또 봤어.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조승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오늘 안 왔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조승래 충남대학교 학생운동권 선후배 서영석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언제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분명야, 승래 진짜 똑똑하다. 원래 이렇게 아까 총학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우승해가지고 저항 맞아가지고 총학생회가 안 됐어요. 근데 원래 그 총학생회 했어야 돼요. 승래는 진짜 똑똑해.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조승래와 사무총장님 맡아주세요. 알았어요. 뭐 저걸 봤어? 믿었슈? 그래서 사무총장을 해서 정말 잘했어요. 박수! 그랬더니 의리도 있고 오늘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당한 사람은 또 탈당할 수 있습니다. 컷오프가 됐어도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총선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공천 받은 동료 뽑아달라고 지원 유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과의 의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을 때 저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 약속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키면 제가 저를 괴롭혀서 제가 못 삽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약속을 했을 때 남의 눈치, 남의 눈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지킬 테니 정청래는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하는데 없어도 꼭 그 하고 가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 인사 말씀 한 분 안 하셨죠? 아까 조승래 우리 의원 얘기했어요? 그럼 얘기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여러분,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을 보면 이제 다 투표할 수 있잖아요. 저는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2번에도 2번 정청래 이렇게 해주시고요. 최고위원은 다는 최면이지. 1번을 찍어야지. 1번 최민희. 제가 많이 주장합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 그래서 5번 한민수. 그래서 5번 한민수와 1번 최민희를 합치면 6번 이성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딱 1분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또 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지무지 더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신 후보들 중에서 이해찬 정신을 당 운영에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찬 회고록을 대표님 생전에 2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만나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사에 국민에 대해서 진실하고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무엇인가 이룰 때는 절실하라. 그래서 진실, 성실, 절실이 이해찬 대표께서 정치를 하신 태도여서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이유가 언론개혁입니다. 그래서 22대 전반기에 가방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사실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침대 3개까지 싹 다 폭로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로서는 억울한 재판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민주당의 대표 패널로 극한직업 여당 패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온 목표도 언론개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들어왔고요. 가방위원장 맡아서 방송 쪽은 방송 3법 통과시켰고 방미통일법 통과시켰고 이진숙 문제 정리했고 또 하나 잘 안 알려진 게 있는데 징배제 그게 정통망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징배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징배제는 통과되었는데 아직 언론중재법, 정부광고개혁법, 포탈개혁법 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제가 40년 동안 언론 바로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와 함께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이 언론개혁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만 되면 당대표 흔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최고위원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를 도와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돕고 그리고 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도록 돕는 게 최고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이 중심을 잡고 당대표가 당을 잘 이끌게 돕고 총선 승리를 일찍부터
AI 기본법, 그리고 양자지능법, 그리고 R&D 예타 면제까지 저희 가방위가 싹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싸우는 거, 뭐 그거 물론 제가 40년 동안 해본 일이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당 대표 도와서 정말 당을 잘 운영하는데 보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호 1번 최민희였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당 대표님이 5번 소개해준 장민수입니다. 저는 최민희 가방위원장 모시고 가방위원으로 일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안 하신 분도 조금 합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분 가까이 해도 되죠? 오늘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 전 대표님이라고 하기는 좀 못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시원해요. 정말 좋지요. 아까 돈 버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충청권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8월 17일은 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수는 8월 17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기 당원대회는 1인 1표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날 아닙니까? 맞죠? 여기 계시는 정청래 후보님 그 3명의 최고위원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 가능해집니다. 제가 우리 조승래 사무총장님과 함께 우리 대표님 1년간 저 비서실장 했잖아요. 우리 대표님 1호 부사였어요. 제가 비서실장. 그래서 감사합니다. 1년간 가까이 왔어요.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우리 대표님한테 정청래에게 자기 좀 찾는 일이에요.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 봤습니다. 단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근거를 갖고 정말 대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한테 근거를 댄 사람이 없습니다. 2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236곳을 33,815km를 다니면서 육상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이라도 파란 옷을 입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 묵묵한 한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 한민수가 다 봤습니다. 이런 분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서 오직 당신, 오직 민심, 한민수가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호 1번 최민희, 기호 5번 한민수 합치면 6번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지금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법사위원으로서 같이 근무했고 올해 1월 10일부터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님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개혁, 축소 공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개혁에 진심이시고 민주당은 개혁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만든 당원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반드시 대표님께서 사수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또 이번에도 대표님이 되었다고 강력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표님 모시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대전 광역시 의원이 됐습니다. 유성에서 김미 의원 잠깐 나오세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천한 사람이 제 도장이 찍혀있는 공천장이 찍혀있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문자도 오고 항의도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자가 딱 왔는데 왠지 그런 읽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1인 1표 권리당원 경선이 아니었으면 저는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본인이 1인 1표 권리당원 경선이 아니었으면 본인이 못됐다. 당원 주권 정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김미희가 있는데, 그래서 대전에 오면 항상 김미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혹시 와 있을까? 그랬더니 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질문하라. 대전시의원 김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은 아니지만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1인 1표제로 제가 최대의 수혜를 본 김미희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인 1표제의 최대의 수혜를 받으니까 그걸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 몰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맞서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인 1표의 힘이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겠습니다. 저는 김미희의 우주가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투표도 1인 1표. 저는 싸움도 1대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3대1, 4대1로 저를 때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그래봤자 160명이에요. 권리당원 160만 명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그런데 국회의원은 160명밖에 없어요. 권리당원은 160만 명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당원들이 밀어줄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밀어주지 않아도 대전에서 조순대원 한 명이 저를 밀어줘도 대전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승리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조금 있다. 알았어요, 형님. 우리 형님이 제가 10년 중에 10번 전화했는데 첫째 39년생 87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대한 마타도 거짓 선전 학설들이 많은데 저 신천지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신천지를 꺼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님 때문에 가만 더 하게 됩니다. 저희는요, 내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 보면 재밌습니다. 하면 뭐 동네, 방네, 공네, 청네 다 동네방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님도 오셨고, 저기 보면 정말 저를 많이 위해 주신 우리 둘째 형수님도 저기 와 계시네요. 네. 저희 큰 형수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 형님이 혼자 계시는데 우리 큰 형님 그래도 120살 이상 잘 건강히 사시라고. 자, 대표님, 촬영. 30초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존에 지역의 의원님들, 시구의원님들 다 동원하지 않고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통의 문자도 전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단톡방에 한
한 번 올렸던 거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호 한번 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낳고 대전이 키운 당대표는 누구? 당원 1인 1피조 만들 당대표는 누구? 검찰개혁 완수할 당대표는 누구? 이재명 정부 성공시킬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A야 광고 만들어 모두 잘 살게 만든 주식 부자 만들 당대표는 누구? 이번 당대표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사진 찍어요. 네. 여기 우리 가서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1대1로 좀 이따 찍고 이렇게 하시죠. 이번에도 당대표는 네, 저 사진 찍으실 분들 앞으로 순서대로 나와셔서 분양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카메라를 미리 켜서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유성구 각 국회의원실 조승래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의 대표 일행은 5시 15분 정도에서 도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울산, 대구 들려서 대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런 걸 바랍니다. 여러분들